어떤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개인 파산 진행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파산 진행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면은 주식코인이라든지 사치 과소비와 같이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 파산이 안 된다. 이거는 면책불허가 사유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행성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회생법에서 어떤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사기파산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과 두 번째로는 과태파산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기파산죄부터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기파산죄의 첫 번째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파산하기 직전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의 명의를 돌려놓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보험 계약하셨는데 그 계약자를 변경하신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개인 파산해가지고 이거 다 뺏길 건데 그냥 지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헐값에 팔아버리지 라고 해서 5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염가에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사기파산죄로도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기파산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재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들을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산재단의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명이 나눠 가질 거를 5명한테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나눠 가질 몫이 아니면 나눠 받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파산재단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어차피 내 재산들은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질 건데 이 사람들 채권액이 비례해서 나눠 가질 거니까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이 원래부터 있던 채권자들보다 더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인정이 된다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니까 내 지인한테 더 많은 몫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내 지인이 이만큼의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는 경우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저당권자는 별채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만을 우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만큼은 빠지고 나머지 몫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들의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파산재단의 부담이 증가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사기파산죄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파산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태파산죄 첫 번째는 파산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 저가로 이걸 다시 팔아버린 다음에 현금을 받아서 융통하는 행위,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카드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깡 업체에서 카드깡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나는 한 80만 원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마켓에 팔아버린 다음에 그 8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사용을 한다거나 융통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이제 과태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채권자 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아직 갚아야 될 시기가 아니거나 이 사람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 담보를 설정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특정 채권자만을 내가 우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만 그냥 미리 갚아버리는 행위, 아니면 이 사람한테만 조금 더 채권이 많이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이 사람한 최소한의 손실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 채권에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 이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의무가 없는데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이 사람한테만 먼저 갔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들은 결국에는 채무자회생법상 뭐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진행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행위가 과거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